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스터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접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번 시간에 접시 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접시 담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그런 조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조리인들이 조리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음식을 만들고 나서 마무리 단계인 접시 담기를 잘 하지 못해서 음식의 가치를 높이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접시 담기를 이해하시고 나면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요리 대회를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요리 대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요리를 평가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접시 담기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푸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 푸드는 음식인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 제출하다, 발표하다, 보여주다 또는 설득시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시 담기는 음식을 만든 사람이 고객에게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만족할 수 있도록 접시 담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즉, 음식을 만든 사람과 이것을 구매해서 먹는 고객이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접시에 담긴 음식을 통해서 이 셰프와 고객 간에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접시 담기는 사람들의 시각과 후각적 요소들을 자극시켜서 식욕을 돋우어주고 메뉴 상품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같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접시 담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와인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에 담으면 이것이 아무리 좋은 와인을 할지라도 제 값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것이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실제 접시 담기는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도의 감각적인 조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접시 담기를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6가지를 중심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접시가 되겠죠. 두 번째는 균형, 색, 모양, 질감, 풍미, 이렇게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접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접시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음식을 담는 모든 것이 접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인을 담는 그라스, 치즈를 담는 나무판, 심지어 김밥을 감싸는 쿠킹 호일까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접시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마무리 단계에서 접시 담기 원칙 몇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접시 담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클로스터 더 다이너라고 해서 이것을 직역하면 고객에게 가장 가까이라는 의미지만, 이 클래시컬 퀴즈인에서 사용되어 오던 조리 수고로서 고객이 음식을 먹기에 가장 편리하도록 담겨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접시 담기에서는 배열도 중요한데 이 배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언급하기로 하고, 이 6가지 요소 중에서 우선 밸런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시 담기에서 밸런스라 하면 용량의 밸런스, 재료의 밸런스, 조리 방법의 밸런스, 질감과 색상의 밸런스, 그리고 음식 양의 밸런스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접시 담기에서 영양의 밸런스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바이타민 등 이런 균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레스토랑에서는 음식에다가 공산품이나 밀키트처럼 영양 성분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재료의 구성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각적인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류, 스타치, 색이 있는 채소들이 혼합되어서 접시 담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영양의 밸런스는 요리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통적으로는 단백질인 프로틴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임 순으로 밸런스를 갖추게 되는데, 지난번 가니쉬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주 재료에 올라가는 가니쉬와 곁들임 중심의 가니쉬로 구분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접시 담기는 시각적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포션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밸런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포션을 100으로 봤을 때
단백질 60%, 탄수화물 20%, 바이타민이 포함된 채소류를 20% 해서 밸런스를 맞추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음식의 밸런스와 관련이 깊다 보니까 양의 밸런스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접시 담기를 할 때에 음식의 전체적인 양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음식의 양이 약 700g에서 1kg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바라 제이 롤이 그 연구에서 군인들이 먹는 한 끼의 양으로 1kg이 적당하다고 설명을 하고, 정심에는 450g에서 약 790g까지 다양하게 포션을 나누어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 메뉴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양인 700g에서 1kg 정도의 음식을 어떻게 코스별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전체적으로 양을 배분해야 하는데 이 메인에 가장 많은 양과 부피를 할당하는 것이 밸런스를 맞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접시 담기에서 밸런스는 조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조화를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시는데 이 비유가 약간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는데, 저는 교통방송을 청취할 때 아나운서 멘트에서 음식을 접시에 담아내는 것과 아주 유사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서울 시내의 모든 도로에 차로 가득하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러한 상황을 알리는 교통방송 아나운서의 말의 구조가 곧 접시 담기의 밸런스와 비교가 됩니다. 먼저 아나운서가 도로에 많은 차들로 넘쳐난다는 설명을 남산 순환도로에 차가 많이 밀리고 한남대교에도 차가 밀리고 서울역 주변도 차가 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멘트는 아주 단조롭고 지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아나운서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시간 남산 순환도로를 지나기에는 매우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남대교는 여러 번의 신호를 기다려야 하고 서울역 주변을 지나시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어떠세요? 같은 내용이지만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기술이 접시 담기에서 밸런스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접시 담기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요소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석태 교수였습니다.